두 번째 사연은 엄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엄 변호사님 사연 가나요?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이혼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메일을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아들의 아빠인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와이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저와도 친분이 있는 지인과 함께 간 이자카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역학조사로 통보받고 검사한 결과 우리 세 식구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저와 와이프, 아들 모두 경증이었고 격리와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염려가 됐는지 한 달을 채워서 쉬고 오라길래 그야말로 한 달 동안 푹 쉬었습니다. 시간이 생긴 김에 주변 안부도 묻고 하던 중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저처럼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크게 놀라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다 감염이 되었는지 물었는데 이자카야에 확진자가 나와 전염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자카야 앞에 그 이자카야. 그러니까 아내분이 감염된 이자카야. 뭔가 느낌이 쎄해서 그 친구에게 감염 날짜와 상호명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후배가 감염되었다는 장소와 시간이 아내와 같았습니다. 하트손 있죠.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날 아내가 만났다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역시나 그 지인은 아내와 작년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더군요. 그 후배는 제 전 직장 동료였고 저의 가장 친한 술친구였습니다. 제가 직장을 옮긴 후에도 자주 만나 술잔을 비웠습니다. 워낙 바닥이 좁은 업계 종사자기에 제가 새로 옮긴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데 후배의 도움도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 제 와이프라는 XX놈이라고 돼 있네요. 그 X가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올리지 않아서 피해주세요. 피해주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땡땡놈이 제 와이프라는 년이랑 바람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술 마시다가 우리 집에 몇 번 데리고 와 재워진 적도 있고 와이프 불러서 셋이 술 마신 적도 여러 번이라 노안이. 슬프다. 노안이 오셔가지고. 다시 술 마시다 우리 집에 몇 번 데리고 와 재워진 적도 있고 와이프를 불러서 셋이 술 마신 적도 여러 번이라 언제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어 와이프를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고 펄쩍 뛰던 아내는 후배와 아내의 겹치는 동선과 만났다고 한 지인과 이미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결국 서로부터군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으니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눈이 돌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와이프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빌미로 와이프가 되려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후배에게는 민사로 걸어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프를 때린 것 때문에 저와 와이프의 이혼 소송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와이프는 진단서 끊어서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이거 적반하장 아닌가요? 근데 일단 어떻게 믿어줘야 될까요? 절대 와이프가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걸 믿는 바보가 어딨어요? 근데 거기 성관계를 했으니까 성관계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래도 내 와이프인데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믿으려면 믿는데 허탈한 웃음. 믿으려면 믿는데 글쎄요. 만약에 진짜 성관계는 없었고 만난 지 몇 개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몇 개월 안에 친해져가지고 둘이 뭐 술 한 몇 번 먹었다 정도면 충분히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면 둘이 그냥 친하게 지내 술을 먹을 거면 당연히 남편도 같이 해서 항상 동석해서 같이 술을 먹어야지. 우리 만날 건데 뭐 자기도 원래 이래서 남편이 나 못 가 이렇게 해서 둘이만 먹은 것도 아니고 몰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만 만난 건 맞아요. 근데 뭐 성관계는 안 했다. 그냥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차만 마시고 술만 먹었다. 애무만 하고. 유사. 이게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남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거의.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아니면 성관계 안 했으니까라고 넘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안 성관계가 안 없었다면 했어도. 이혼을 굳이 해야 되나?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꽤 전부터 그렇게 됐다는 게 못 견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뭐 몸을 섞었건 아니건 그것보다는 중요한 게 둘이 서로 몰래 만났고 서로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되게 분노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맞아.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뒤에 보였던 행동 있잖아요. 와이프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손찌검을 했는데 손찌검한 건 물론 잘못인데 그거를 핑계로 지금 뭐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 지금 완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아내는 그 뭐 때린 거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런 잘못을 했고 그런 빌미를 자기가 제공을 했잖아, 원인 제공을. 미안하다고 지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지금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좀 유리한 위치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괘씸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같이 살지 않는 게 낫겠다. 왜냐면 아내가 이 뒤에 보인 행동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아내분이 고소를 하게 되면은 불편해지고 굉장히 불리해지는 건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관계를 했든 안 했든 그게 불법이긴 하지만 범죄는 아니거든요. 불법과 범죄는 달라요. 불법이지만 범죄는 아니다. 그런데 폭력은 범죄라서. 요즘에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하는 게 있어요. 별도로. 네.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거는 별도로 전과가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약간 이때 손찌검은 좀 너무 좀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들어가면은 불리해집니다. 이거 아쉽네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아내분이 이 남편분이랑 제일 친하다는 그 후배분이랑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랑은 이미 좀 틀어진 관계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은데 남편이랑 제일 친한 후배랑 같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 크로스의 의리상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하필 또 근데 이거 너무 상도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바람 피우려면 아예 모르는 남자랑 피우지. 그러게요. 뭐 예. 남편을 제일 친한 친구랑 만나는 건 뭐야? 근데 뭐 저번에 뭐 그 형부하고 바람 났었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요거 양반이다. 아 그렇네요. 네. 우리가 하도 많은 어떤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막장 보니까 이야기들. 비교하자면 그런데 그래도 형수는 빼야겠다, 그죠? 형수는 빼주세요.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불륜, 외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네. 주말에 참고하기 위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바람. 이병헌 감독 작품인데요. 2017년 작품. 이거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 바람이라는 게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의 문제지 그게 그냥 일상적이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사연 보내주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나한테만 있고 정말 삼류소설에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입니다. 일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그래 이제 법률적으로 이 아내랑 이분은 정말 이혼을 하실 것 같아. 결혼 못 살아 이분은. 그래서 그래요? 이혼을 하시는 거 생각하고 막 엄청 이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일 텐데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추고 좀 객관적으로 그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손찌검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위자료 청구 소송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유리하게 가져가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 분할을 최대한 유리할까? 이런 정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아이도 엄마가 키우는 게 좋을까? 내가 키우는 게 좋을까? 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움의 그 구렁텅이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어쨌든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그 손찌검 때문에 뭔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요거는 좀 아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후배한테 이제 민사로 걸어서 상간남 소송인 거죠? 요거는 지금 바로 해도 되는 거죠? 지금 바로 해도 되는 거죠. 아, 변호사님이 바로 처리해 주실 겁니다. 네, 계좌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씁쓸한 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지. 맞아요. 내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나가지고 내 친한 친구한테 나는 소송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 진짜 안 좋다. 그러니까 친구도 잃고 또 아내도 아내도 잃고. 아니 어떻게 둘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진짜 둘이 너무 예의 없다. 후배 이 후배도 제일 친한 형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형 와이프랑 그럴 수가 있지? 이런 경우에 위자료를 좀 더 크게 인정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는 똑같더라고요. 그냥 술집 종업원과 그냥 어떻게 한번 하룻밤 한 것 하고 이렇게 근친이나 친한 후배랑 성관계를 해서 이혼하는 경우하고 위자료 액수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유감입니다. 예. 어떻게 엄 변호사님 저희가 힘을 보태가지고 국회로 보내드리면 좀 이런 것 좀 법 개정 좀 가능할까요? 이혼 관련 오늘부터 활동 바로 들어가세요. 네. 활동 바로 들어가. 캠프 꾸려지나요? 네. 본인은 의지가 지금 네. 활발이야 활발. 그러니까요. 저도 좀 그거 좀 빌려주세요 어디 근사한데 좀 빌려서 선언하겠습니다. 네, 당사를 차려야 되겠네요. 네. 네. 캠프는 가정법원 옆으로.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요? 바람피는 경우 실제로 가까운 사람, 다 아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모르는 외간 사람, 낯선 사람과의 하룻밤 정도의 그 정도의 일 가지고는 뭐 그거는 그냥 되게 일상적인 거고 그거를 이혼 안 하는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그리고 카운트를 안 하거든요. 카운트 안 하나요? 네네. 그럼요. 그건 계산한 게 아니에요. 쳐주지 그건. 않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저희는 실제로 바람펴서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는 다 내가 아는 정도의 사람과의 그런 일이 났을 때, 사단이 났을 때.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왜 같은 과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친하잖아요. 근데 같은 과 안에서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또 그 과 안에서 누구랑 사귀고 또 그 과 안에서 누구랑 사귀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저는 옛날에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한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여러 명을 사귀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랑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을 피운다는 거 심리는 그냥 약간 그런 스릴을 즐기는 건가? 약간 뭐 이런 몰래 만남 이런 거? 제가 주변에서 진짜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는 이제 항상 친절한 여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친절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밌고 친절해.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쉽게 끌린달까? 그런 일이 쉬워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설명하기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내 가까운 사람이랑 바람나기가 더 쉬워요. 쉽게 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죠. 쉽게 뭐? 만남을 만남을 개시. 네, 만남을 틀 수가 있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친밀도를 높여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내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내가 이렇게 선 넘으면 안 되지. 약간 이런 경계벽이 그렇죠.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제, 처형, 네. 뭐 형수, 재수, 진짜 뭐 그죠? 이런 친구, 웬 와이프 근데 이런 거는 그게 방어막을 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그러니까.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했는데 왜 혼자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정상 아닌가요 보통? 내 친구 와이프랑 내가 단둘이 술을 먹어 아무 관계 없더라도 내 친구가 알면은 껄쩍지근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내 친구를 생각하면 그럴 일 하지 말아야 되고 그치. 했으면 전화를 해야 돼. 그치.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뭐. 적극적으로 할 때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경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럼요. 많다. 그게 굉장히 관계가 미끄러지듯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술이 슬쩍 가는 거지 뭐 벽을 치고 이런 거는 일반 보통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게 더 친밀도가 쉽게 생성된다. 술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술김에라는 것 때문에 술김에 손이 슬쩍 닿는데 나 안 피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장벽이 굉장히 낮다. 저 가끔 의뢰인 중에서도 자꾸 이렇게 손을 잡아 이렇게 왜 잡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워? 아니 그게 뭐 그죠? 왜 이렇게 외로워 다들? 이상하게 손을 잡는 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때도 그냥 습관이죠. 이게 왜 말할 때 손뼉 치는 사람 이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이거 잘 치는데. 그런 것처럼 그건데 뭐 하냐고 또 정색하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때 삽을 이렇게 그렇죠. 아닌데 뭐 불필요하거든요, 그게. 그쵸. 그쵸. 상대방은 오해할 수 네. 있고. 한 3번, 4번 되면은 그죠? 그게 보면은 그런 스킨십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건 여자건 보면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손짓만으로 오라고 하면 되는데 잠깐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맞아. 이렇게 꼭 잡고 잡고. 가고 뭐 손 잡고 가. 맞아, 맞아. 나와봐.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일부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쵸.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 알기 어렵고 그쵸.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하죠. 네. 일부러 막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터치하고 어깨 터치하고 막 이런 머리 사람들은 보면은 뭐 특이하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의미를 두지 않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쵸? 그러니까 아까도 설레이고 막 얘기했지만 그런다고. 왜 이렇게 다 외롭냐고. 좀 혼자서도 좀 이렇게 아, 이게 즐겁게들 사셔야 되는데 뇌에 입력돼 있잖아요. 자꾸 뇌에. 외로워해. 너무 전체적으로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은 지금. 저도 신기했던 게 이 코로나 네. 확진되면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네.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 연말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동선 추적이 상당히 세밀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간에 돌아다니는 게 없었어요. 다행히 집하고 뭐 어디 뭐 하는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추적할 게 없었는데 일 좀 여러 군데 했던 우리 이제 멤버들 중에 3명인데 그 친구는 CCTV까지 찾아가지고 맞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뭐 편의점에서 누구 만나신 거예요? 뭐 이걸 다 추적을 하더래요. 주차하고 뭐 이런 것도 주차장 네. CCTV 다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확인하고 저희 회사도 CCTV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엄청나. 근데 이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CCTV 그 조회가 되더라고요. 조회가 되고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그거를 거짓말을 잡아내요. 혹시나 뭐 이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동선 추적 당하실 분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마.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사실조회를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아마 사실조회를 안 보여줄 겁니다. 네. 사실 조회요? 아 너무하잖아. 이혼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다가 질의를 하겠다는 거잖아. 보내주면 뭐 직방인데 그죠? 네. 어쨌든 지금 그럼 이 와이프하고 이혼 소송에서 가장 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부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없나요? 예. 바로- 빨리 끝내야죠 그냥. 빨리 끝낸다. 어떻게 그 먼저 일단 소송은 이혼 소송은 먼저 이제 청구를 해야 될까요? 뭐 그게 저는 낫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되게 크진 않지만 네. 지금 아내는 그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뿐이겠어요? 또 엄청 나오겠지. 그쵸, 그 근데 정도는 받아들여지나요? 외도도 아니라고 할걸요? 그쵸. 외도도 아니었다. 그건 잠시 만나서 술 한잔 마신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남편이 폭력을 네. 쓰는 이상한 미친놈이다. 막 장난 아닐 거예요. 의처증 환자인 남편 네. 이 새끼가 나를 귓방망이를 때렸다 이렇게 프레임을 뒷방망이가 짜겠죠. 날라와서 네. 내가 지금 도저히 이 남자랑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소가 날린 게 낫겠지 이 상황에서는. 이 아내의 변호사로부터 그런 소장을 받으면은 왜 내가 이렇게 딴 남자랑 이렇게 하게 됐는지 내 남편이 정말 그지 같은 놈이라서 이놈 진짜 얼마나 그지 같은지 막 쓰면서 이놈이 이랬고 저랬고 게다가 급기야 의심해서 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나는 불륜이 절대 아니다. 아니 무슨 술 한잔 마신 걸 가지고 불륜이라고 하냐. 이렇게 나온 소장이 오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소장에다가는 피고 1 아내 피고 2 그놈 후배 놈 넣었다가 네네. 피고 놈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기 전에 얼른 취하를 합니다 그분은. 취하를 해요? 네, 하고 별도로 하나 또 날려서 네.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받는 게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 배우자랑 같이 이렇게 피고 1, 2로 하면은 합쳐서 3천인데 그렇죠. 따로 하면 얘 3천, 얘 한 1,500, 2천 합쳐 4,500에나 5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남편분이 소송을 할 때 일단은 피고인 1의 아내, 2의 상간남 그렇게 프레임을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넣었다가 짜고 예. 다시 취하해요 이거를? 그놈이 답변서를 내면 내기 전에. 취하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취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답변서를 내거나 네. 길에 나와서 출석해서 네. 뭘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야 되니까 네. 소장 부분 송달되고 답변서 들어오기 전에 얼른 취하를 합니다. 그때는 네네. 취하할 때 동의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렇죠. 소장이 이미 있거든. 피고 2 네. 아무개. 그래서 프레임 완성됐죠. 네. 그런 다음에 상간남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 차이는 뭐 푼돈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내가 데미지를 좀 더 주고 싶다면 이 방법을 써라. 그렇죠. 이 후배의 아내가 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있으면 뭐 그 집도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죠. 있으면 이제 그 집도 이제 풍비박산. 너도 당해봐라.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 후배는 미혼일 가능성이 그쵸.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뭐 민사로 걸어서 이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일단 손찌검했던 부분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네.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이런 분하고는 계속 살아봤자 서로의 인생만 좀 먹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뻔뻔하네요, 진짜 이 와이프는. 그리고 그 손찌검을 고소한다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있으면 그냥 지방법원을 보내서 벌금형 정도 형이 나올 겁니다 아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찍어만 이런 부분에 경우는 대해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선고유예. 선고유예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 정도 형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폭력에 대해서 뭔가 아내의 그런 외도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네. 선고를 유예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야 주소새도 모르게 파묻히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건장할 만한 행동이 아닌 것이 훨씬 손해잖아요. 맞아요. 남편분은 이거 없었으면은 훨씬 유리할 수 있었잖아요. 어떤 물리적인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내가 제일 손해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데미지를 입힐 방법을 찾더라도 물리적으로 하면 너무 손해예요. 남편분도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느 수준 이상 넘으면 안 되죠. 상처 없고 색깔 없을 정도로.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에이 그보다 좀 세야지. 항암 효과는 보고 처벌은 약하게. 꼬집는 건 괜찮은데. 적당한 경계. 꼬집는 건 때리는 느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파. 아니 그리고 법정에 가서 저를 꼬집었습니다.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했죠? 어떤 폭력을 했죠? 꼬집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제 팔을 꼬집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르는 것 같잖아. 근데 먼저 소장을 보내는 거는 중요하다. 왜냐면 중요하다. 예, 아내가 먼저 소장을 보내는 순간 법원에서는 일단 소장을 먼저 읽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의 후배랑 술 한 번 마신 일로 폭력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뭔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네. 일의 사건의 프레임이 네. 첫 번째 소장으로 정해지는 거구나. 이게 약간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무죄라는 걸 증명하기엔 되게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폭력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써도 이미 그때는 그래도 그 전에 잘못한 게 많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그런 게 있어서 그 편지를 연필로 써도 지으면 티가 나거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백지에다가 그죠? 그래버리는데. 네네. 기왕이면 먼저 소장을 보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아내랑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 그때 아내가 이제 핑계처럼 들리겠죠. 아내가 하는 말들이 뭐 이 남자가 그쵸. 평소에 얼마나 지독한 남자였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고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통관계까지도 안 했고 이렇게 오히려 근데 아내가 오해해서 나를 손찌검 했다라고 해도 첫 번째 프레임이 남편분이 아내의 어떤 바람, 외도 사실 뭐 이런 것 네. 때문이니까 그 외도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아무리 거군요. 그래도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 여자랑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좀 먼저 연락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연자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일 것 그렇죠. 같은데 얘기 녹화할 때 빨리 전화해가지고 일단 저희 소장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방송 녹화는 오늘 했는데요. 이 아내분은 이거를 핑계 삼아서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본인도 이혼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배하고 더 뭐 편하게 만나려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남편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딱 그 울고 싶은 애 뺨 그쵸. 때린 격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고소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면 미안한 건 맞으니까. 그렇죠. 근데 받자마자 오케이 고마워. 오케이 이혼 이거 바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거는 아내가 너무 근데 질이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 된 분 입장에서 이혼할 마음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이 관계를 들키고 나니까 본인이 수세에 몰렸잖아요. 근데 남편이 손찌검을 한 게 나한테 뭔가 이제 어떤 하나의 수세에서 나를 조금 힘을 더 쓰게 해줄 어떤 무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너 고소할 거야? 라고 그냥 막 이제 역공을 치는 거지. 사실은 원래부터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요 아내가 자기 미안함이 100이고 이 사람 손찌검을 내가 당해서 상쇄해야 될 건 기껏해 한 30이나 뭐 많아봤자 50일 것 같은데 그게 150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제 예. 약간 이제 판을 예, 엎으려고 하는 네네, 거지. 예. 그런 느낌. 그리고 요 아내 입장에서 성관계는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남편이 나중에 알았을 때도 괜찮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아니면 이성과 만남은 그죠? 안 하거나 아니면 미리 예고를 하거나 그랬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말 못할 사이라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성관계를 하고 안 하고는 그다음 문제고. 네, 성관계를 안 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너무 웃기고 그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약간 이거 이제 불문율처럼 얘기하는 건데. 끝까지. 바람이 걸렸을 때는 끝까지 잡아떼라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맞아요. 인정하면은 이거 약간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람 영화에서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여성의 팬티가 나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입으려고 샀어. 내 거야 그거. 내가 입으려고. 끝까지. 제 남편이 보더니 그렇지 잘한다. 지금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가증스럽지만 몇 개월 안 됐다 그러는데
뭐 잤어 안 잤어 뭐 이런 거 할 때 잤어 이렇게 하면 너무 상대방을 또 이렇게 확 놔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불문율. 약간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마지막 너에 대한 예의 뭐 이렇게 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송을 할 때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소송에서 유불리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끝까지 안 했다고 하면서 이건 불륜은 아니다. 이거는 부정행위로 아니다. 이혼을 당할 사유가 아니라 이런 거를 빌미로 나를 때린 게 이혼 사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인 말씀으로는 손 아나운서 말씀이 맞는데 소송으로서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이 자신의 소송의 이익을 위해서도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아내분은 끝까지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높네요. 당연하죠. 이거에 대한 증거를 어디서 잡을 거야? 당연하죠. 그죠? 네,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성관계를 안 했다라고 뭐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막 싸우면서 잤어 안 잤어 그래요? 이것도 모르지. 아이, 몰라 모르네. 뭘 모르네. 누가 이걸 물어봐요? 아니 자 생각해봐요. 지희 씨가 남편이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막 그래서 그 여자랑 잤어 안 잤어 이거 안 물어본다고? 나 그냥 당연히 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제로 그냥.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네. 남편이 막 근데 나 진짜 잠은 안 잤어. 진짜 이러면은 그때야말로 진짜 진짜 막 코 때리고 싶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떻습니까? 뭐 이혼을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이혼. 당연히? 당연히. 그래요? 네, 당연히 이혼하셔야 된다. 엄 변호사님도? 네. 세 분 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안 잤다고 했을 때 끝까지 그거를 내가 안 잔 것으로 갈 수도 없고 계속 의심스럽고 다른 신뢰관계도 생기기 어렵고 괴로운 마음으로 사느니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이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사실 이혼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 사연자분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아내가 와이프가 딴 남자랑 바람이 났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해요. 절대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여자는 말을 했고요. 남편분은 물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살자. 왜냐면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웠다 하면 싸움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계속 웅얼해지고 남을 거고 계속 관계가 안 좋을 거라면은 사실 이혼하는 게 낫죠. 이때 이혼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잘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비극이에요.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그들은 당연히 내가 잘라내야 되는 인연들이 맞지만 어쨌든 믿었던 직장 동료고 가장 친한 술친구가 나의 아내와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뭐 그렇게 비워낸 만큼 더 좋은 사람들로 또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그 사연 중에 네. 술 마시다가 우리 집에 몇 번 데리고 와 재워준 적도 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누가 이러라 그러면 가라고 그냥 가. 택시 태워서. 아니 뭐 택시 타고 가든 걸어가든 밖에 자든 가. 와이프 불러서 셋이 술 마신 적도 여러 번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안 되나요? 저도 뭐, 네. 셋이서 마실 수 있지 셋이서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그냥 뭐 남자친구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술자리를 간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한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같이 있으면서 재밌고 그런데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 뭐 술을 마신다 이러면 할 얘기가 막 밤새도록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뭔가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좋아질 건 없고 나빠질 뭐 여지만 있을 수 있을 따름이고. 네. 굳이 이렇게 섞이는 자리는 만들지 재미가 말아라. 없어.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섞여서 막 의심될 상황이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노잼. 맞아요.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저는 누구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오는 것도 싫어하고 심지어 조카들이 오는 것도 자고 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되게 나쁜 큰아빠. 아니 그러니까 그 터즈번드. 와이프들이 좋아하는 남편상. 정말. 잘 때는 집에 보내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와이프가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뭐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정황상 충분히 뭔가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싸우다가 손찌검이 있었던 것이 약간 이제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벌금형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 잘못하면 선고유예도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선고유예가 네. 가능합니다. 네. 후배는 당연히 상간남 소송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소장 먼저다. 네. 아내분보다 먼저 쳐야 된다. 프레임을 내 걸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서 소장 먼저 보낼 때 아까 엄 변호사님이 해주신 거 요겁니다. 소송 청구하는데 피고인일의 아내, 이해상간남 이렇게 했다가 이걸 다시 취한 다음에 나중에 따로따로 또 걸어가지고 금액을 약간 소폭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영업비밀 수준 아닌가? 그게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니, 그러니까 알아도 이거 전문가랑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 이야기는 좀 어렵죠. 본인 이야기는 불가능해요. 본인이 하는 건 내가 보기엔 불법이라고 봐, 나는. 이거는 나한테 안 올 거면 지금 겁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아시고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요거를 없던 일로 덮을 수 있다면 뭐 그냥 가면 너무 좋겠죠. 근데 덮어지지 않는 거는 이혼이 맞다. 갈라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사연자분의 마음이 착잡하실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건 여기서라도 승기를 잡으셔야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다음번에도 좋은 사람 계속 또 만나시면 되니까 너무 이제 슬퍼하지 마시고 좀 신속하게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하지 마라고 댓글 많이 있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믿을 건 엄경천 변호사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엄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항상 승소한다. 어떻게든 이겨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짜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진짜 아는 사람하고 이러지 말자, 진짜. 너무. 이게 남편 제일 친한 친구랑 이게 뭐니, 진짜. 상도도 지킵시다,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네. 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뭐 사연도 보내주시고 우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드린 만큼 또 후기도 보내주시면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좀 통쾌함을 또 대리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 영업비밀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꿀팁이에요. 네, 저희 방송 보면서 또 이혼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